네, 안녕하세요. 교양수학 김민 선생님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이렇게 뜬금없다 싶지만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대로 처음부터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긴 하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기본적인 내용부터 찬찬히 짚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등 또는 고등 처음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보아도 괜찮을 정도로 이야기하긴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직선은 폭이 없으면 무한히 길고 고든 선에 대한 수학적 개념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정의 용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직선, 뭐 길게 곧고 길게 뻗은 선?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수학적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점, 뭐 직선, 이제 뭐 0차원 도형이라고 할까? 1차원 도형이라고 하고, 뭐 평면, 2차원 도형이라고 하고, 뭐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잘 정의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계로서 이제 말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예컨대 이제 평행선 공준이라고 하죠. 이것을 만족하는 걸 유클리드 기하학, 뭐 만족하지 않는 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말한다고 이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지 않은 한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뭐 그을 수 있다, 없다, 또는 무한계 그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뭐 기하학의 체계가 좀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 점하고 직선에 관련한 이제 관계에 관련한 공리 또는 공준 그리고 정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정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적어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전에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1차 함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면서,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뭐 뭔지 아시죠? 이제 뭐 비가 일정하게 뭐 이제 나타나는 관계, 비례 관계, 그리고 반비례는 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뭐 비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정비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1차 함수를 좀 엿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분의 y가 뭐 2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은, 좌표 평면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뭐 x가 1이면 y가 2여야 되고요. x가 2면 y가 4여야 되고, 3이면 6, 4이면 8, 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쭉 이어서 이게 원점을 지나고, 심지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게 아니라, 정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x, y라고 하는 점을 좌표평면에 찍어보니까 봐라, 직선이지 않냐, 직선이잖아 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1차 함수를 배울 때는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1차식을 찍어보니, 일단 y는 mx를 봤을 때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 배우지 않냐. y는 mx라고 하는 것은 이제 m이 양수일 때는 뭐 이런 관계, m이 음수일 때는 뭐 이런 관계,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직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거기에 n을 더했다는 말이니까 n만큼 뭐 올라갔다, 또는 n이 음수면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m은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n은 y절편,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n만큼 내리거나 올린 거니까 y절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찍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2차 함수가 포물선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찍어봐서 아는 겁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분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이런 거 개형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런 헛소리 해도 뭐 그런 형 누나들 또는 언니 오빠들 나쁜 선례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공부하지 말자,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직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직선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은 점 찍어봐서 우리는 알았던 거예요. 점 찍어보니까 야 그렇다, 그렇지 않냐, 납득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점을 더 많이 찍어봐, 납득을 못하겠으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대로 1차 함수가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 잘 알겠다. 그럼 직선은 항상 1차 함수 또는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x를 넣으면 어떤 상자 안에 그 함이에요. 진짜 상자를 나타낼 때 그 x를 여기 뿅 넣으면 f라고 하는 상자에서 우글우글우글 거리다가 y가 뿅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함수잖아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아무래도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y는 뭐 mx 더하기 m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된다는 말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다 모아보고 나니까 그게 직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어떤 등식의 해집합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방정식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세워야지 그 방정식의 해집합으로 나타내진 x, y가 직선을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아는 분은 알겠지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건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x 하나에 y가 한 개만 대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대응될 때도 있고 안 대응될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근데 이제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방정식의 해집합으로 나타내는 x, y가 원을 나타내게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요. 어쨌든 우리의 문제의식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얘기는 그 뒤에 거 공부하신 분들은 앞으로 아니면 뒤에 거 공부하실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직선을 잘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의 입장에 따르면 입장이라고 할까?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예를 들어 뭐 x1, y1이라고 할까? 임의의 두 점을 뽑았을 때 여기 x2, y2라고 할까요? 항상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요. 정정하겠습니다.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또한 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x2, y2에서 x1, y1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항상 이제 뭐 양의 방향으로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로 정의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울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을 보았을 때 그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 그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것이 관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x1, y1을 항상 지나고 있는 직선을 상정하자면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x-x1분의 y-y1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반대로 x1-x분의 y1-y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수인 기울기 m로 일정하다. 그리고 그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을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세워진 방정식의 해집합이 반대로 해집합 x, y가 직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y-y1은 m 곱하기 x-x1이다. 근데 지금 이식하고 이식하는 다른 게 뭐예요? 이식은 x1, y1도 포함되어 있어요, 해집합 안에. 근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 직선 위에는 x1, y1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아니라 이 방정식이 해집합이 더 적절한 직선의 점의 집합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정식에서 x1, y1을 포함하면 이 방정식이 되는데 해로서 포함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닌 게 아니라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라고 하는 방정식 자체가 사실은 1차 방정식인데 네, 1차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지만 m이 0일 때는 이제 뭐 x에 관련한 문자가 사라지면서 어떠한 다른 직선을 표기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제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직선을 상정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언제냐면 우리는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냈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관련한 전제는 제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일단 m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 안에서 이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x의 변량이라고 할까요?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정의하는 것인데 사실은 x의 변화량이 0인데도 y의 변화량이 있을 수 있는 직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정의되진 않죠. 정의되진 않지만 그러한 직선을 상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서 이제 y축에 평행한 x는 x1과 같은 직선도 상정할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기울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은 모두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서 뭐 m이 0일 때도 생각할 수 있겠죠. m이 0일 때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m이 0이 되면 이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에서 x에 관련한 식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y에 관련한 1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y 빼기 y1은 0에서 y는 y1 과 같은 상수 함수를 얻게 됩니다. 상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가 하나의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만으로 대응되는 것. 그러니까 즉 치역이 한 개인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x의 변화량은 있는데 y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거 아니에요. x는 변하는데 y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가 하나의 y만을 대응하고 있다. 그러한 함수를 이제 상수 함수라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하자면 직선에서의 특징, 기울기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직선 위에 임의 두 점을 놓았을 때 항상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기울기를 상정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 없을 때는 이제 y축에 평행한 직선일 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직선은 모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기울기를 상정할 수 있을 때에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 이제 기울기가 0일 때, 그러니까 즉 x에 관련한 항이 사라질 때를 상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발견적으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에 관련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얻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기울기를 상정할 수 없을 때를 포함하여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표기되고 여기서도 1차식으로 표기되니까 뭐 이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1차식으로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표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1차식 x, y에 관련한 1차식으로도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되시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교과서에서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 강의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잘 정의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직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좀 논의할 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반대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명확해요.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이제 원점이 있다고 하고
그림이 네 x, y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금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x, y에 대해서 이제 원점과의 거리는 일정하단 말이죠. 그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평면 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잘 정의해야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r이고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동치예요. 왜냐면 r이 지금 양수라고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반대로 이런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원의 정의로부터 원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그리고 그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번 짧은 수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봐요.